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물가 지표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에 마지막 물가 지표가 발표됐었는데 좀 무난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연구위원님 혹시 세부 데이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PC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물가를 이제 측정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9%를 예상을 했는데 2.8%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조금 이제 안정적이다. 뭐 물론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기대치보다는 조금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그 수요일 저녁에 그 금리 결정이 있죠. FOMC가 있는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부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 상품 가격은 이제 높은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수입을 이제 했을 때 네. 그것이 이제 관세의 효과와 이제 같이 이제 더불어져서 이제 그 관세의 어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품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PC에서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절반이 살짝 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이 중요한데 이제 뭐 렌트비라든지 자동차 렌트비, 네. 뭐 헬스케어, 뭐 금융 서비스 이런 쪽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약간 조금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은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은 한 0.2%에서 0.3%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식품이라든지 뭐 에너지, 개인 소득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높아졌고 기대치보다도 이제 부합하는 수준 혹은 살짝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제 작은 부심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 네.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FOMC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사실 이게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뭐 그런 경고음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무난하게 나와준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환율 안정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의 그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순수출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데 네. 지난주에 이제 PC가 발표가 되자마자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9.6에서 98점 죄송합니다. 99.5에서 거의 이제 98.9 그 정도까지 떨어진 맞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의 이제 하락 임팩트가 컸던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환율에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마저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측면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높은 원달러 환율이 좀 뉴노멀이 되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뉴페이스입니다. 지금 11월 기존 주도주의 힘이 살짝 빠지고 뭐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졌는데 뉴페이스에 주목해야 될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뉴페이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표현한 이유는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종목군들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오히려 좀 성과 측면에서 좋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것은 이제 비단 이제 한국 주식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연말 계절성이라는 어떤 그 단어 안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매년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계절성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북클로징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보시면 주가 낙폭 과대 팩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네. 뭐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이제 매수를 하고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매도했을 때 숏을 쳤을 때의 그 성과입니다. 아무래도 저게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안 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올랐던 그렇죠. 종목이 떨어지는 이런 로테이션 컨셉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매년 평균을 했을 때 11월부터 저 이제 막대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2월도 그렇고 1월, 2월 때까지 저 네. 로테이션의 어떤 시장 성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올해 엄청나게 그 성과를 보였던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조바원 종목군들이 되겠죠.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셉에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그 올해 그 높았던 이익 증가율이 조금 완화되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실적의 우상향 곡선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의 어떤 수익을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수요가 일부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거의 이제 내년 초반까지도 이런 로테이션 컨셉으로 우리가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소위 해서 올해는 거의 이제 10월 때까지 보면은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 그런 그런 시장 성향이었는데 네. 올해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물론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로테이션 컨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 있죠. 어떤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계절성 측면이 충분히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이제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쉬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의 계절성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숏을 갖다가 그 수익자들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자들이 배당의 권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숏 커버가 되면 이제 롱 커버도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실적 관련한 어떤 팩터보다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인덱스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대형주, 반도체 같은 이런 초대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말의 계절성 또 마지막은 이제 배당 관련한 그런 쪽이고요. 이제 배당 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배당 분리과세 최대 수율도 25%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부 30%지만 그래도 25%로 보는 것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 기업들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해당 이 고배당 종목군들도 연말 연초의 어떤 계절성 측면에서 유리한 컨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주도주에 대한 관심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페이스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죠. 방금 표에서도 나타났지만 11월에서 2월 사이 이때 특히나 나타나는 이 로테이션 장세 그리고 주가 이제 낙폭 과대 팩터에 대한 이 관심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방금 전에 뭐 살짝 힌트를 또 주시기도 했는데 낙폭 과대 그리고 실적 상향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기업들을 좀 더 체킹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로테이션 아무리 이제 로테이션 장세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년 365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하게 올랐던 그 실적 종목군들은 좀 분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약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은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잠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계절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 계절성이 이제 저PER 팩터가 올라가는 컨셉으로 로테이션 컨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팩터, 그러니까 주가 낙폭가격 팩터도 연말 연초 충분히 이제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저PER 팩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이제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개월 이제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고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고 네. 내년에도 이 해당 종목군들의 이익 증가율은 시장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연말 연초에 이제 트레이딩 컨셉으로는 유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네. 이제 뭐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배당이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은 한국에 거의 이제 상당히 모범적이고 네. 초대형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당 종목군들이 이제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배당 성향이 25%가 살짝 이제 소폭 하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당도 좀 어느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룹들 최근에 좀 주가도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모빌리티, 로보티스 이런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 힌트를 좀 얻으면서 좀 이제 네. 매매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온 기업 가운데 이제 현대차 쪽에 좀 빨간색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로봇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한 6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평가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해당 이제 관련해서는 지금 뭐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로봇을 실제로 우리가 B2C 기준으로 뭐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을 만들기 위한 로봇의 칩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이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제조업 베이스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만큼을 현대차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기는 보다는 네. 테슬라의 어떤 그 로봇에 대한 어떤 단계를 우리가 뭐 한 단계, 두 단계 당연히 낮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팔로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도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에 뭐 50%, 60% 성장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이 거의 이제 플랫한 수준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환율도 계속 올라갔고 환율 같은 부분은 이제 자동차,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환율 상승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이게 가장 민감하냐고 그렇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에 어떤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도 충분히 내년 2월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 배당 공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4,100선 공방전입니다. 코스피가 4,100선을 탈환한 가운데 지금 공매도 대차거래 잔액,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거의 한 1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증시 하방 압력을 앞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매도 잔고는 그 시장을 이제 선행한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레깅을 두고 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 특히나 이제 이제 기관 투자자들 혹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성 지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실적이 지난주부터 재차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올라가고 약간 최근에 좀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조금 이제 쉬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좀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관찰되고 있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의 그 배당 소득의 어떤 분리과세라든지 최대세를 하향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배당 상향 공시를 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패가 지금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기업들의 배당에 대한 어떤 논의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배당은 상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리레이팅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연기금 측면도 저는 계속 매수 기대감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이제 1,000억 정도의 이제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25년도에서 35년도까지는 연기금의 총 자산이 증가하는 가속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네. 국내의 비중 자체를 국내 주식 비중을 18%에서 14%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의 어떤 그 매수의 규모는 그리고 평가액 자체가 한 100조 이상으로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고 그리고 퇴직연금 설립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험료율 상향이라든지 사전적 국고 투입 그리고 올해 이제 연기금의 높은 그 성과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대기 매수 자금 자체는 상당히 좀 높고 이제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좀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런 이제 테스트는 제가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후행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수출 7천억 달러가 가시권이라고 하는데 또 막상 반도체를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수출 데이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수출은 계속해서 상당히 좀 저희는 좋은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는 이제 한 40% 이상 그리고 사상 최고의 이제 수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출은 뭐 계속해서 뭐 일단은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한국의 원화에는 강세 요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외인들 수급하고 순수출의 양과 연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매도세를 좀 많이 보였지만은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OMC에서 미국 금리 이제 인하를 하고 이제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지게 되면 원하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수출이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마이스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